그러면 이제 139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석하기 전에요, 이 문장 잘 보시면 재밌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일단 우리 해석할 때 주어와 동사 먼저 찾잖아요. 잘 보시면 주어와 동사의 위치가 바뀌어 있습니다. 먼저 이로 시작되는 전치사구가 앞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어는 분명히 할레스 카멧, 헬리해선이잖아요. 그럼 주어가 여기 있는데 조동사 앞으로 끌려 나와 있고 본동사는 뒤에 위치하고 있는 문장이에요. 자, 이 얘기는 이 문장 우리 문법 시간 첫날 배웠던 문장이죠. 소위 부정어 또는 그 부사구 강조 구문이잖아요. 즉 이 부사구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끌었고, 강조된 말이 앞으로 끌어가니까 뭐를 끌고 가요? 조동사를 끌고 가는 문장이에요. 그러면 자, 이렇게 지금 부정어 또는 부사구가 강조되어서 된 문장이 비교급이랑 뒤에 엮여 있죠. such와 as까지 나왔으니까 이렇게 된 문장을 푸실 때는요,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머릿속에서 이 강조된 문장을 평서문으로 풀어서 비교해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물론 나중에 훈련되시면 뭐 그런 거죠. 안 거쳐도 탁탁 보이는데요. 현재는 좀 힘드실 테니까 먼저 우리가 이거를 평서문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게 문제 부분인데요. 여기서 평서문을 푼다는 얘기는 일단 비교 부분을 제외하고 앞에 문장을 풀어야 되죠. 그러면 원래 부사구는 뒤로 가고 부정어가 꼈으니까 부정어는 동사를 부정시키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를 제자리를 지키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 이런 문장이 나오게 됩니다. 자, 해석하면 자, as 비교 부분 없이 앞에만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헨리 해성은 그쵸, 그런 월드와이션, 그런 종류의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하고 주어 동사 제대로 갔죠. 그리고 동사 위치에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강조된 부사가 뒤로 가요. 근데 여기선 no other sighting이니까 여기서 뭐로 바뀌어요? 이게 any other, 그 어떤 다른 역사적인 목격이란 말로 바뀌죠. 그럼 그 어떤 다른 역사적인 목격에서 그런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석입니다. 우리 부정문 해석할 때는 항상 긍정문을 다 해석하고 마지막에 뒤집어 해석한다. 역시 오직 비반에서 배우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해석이 간단해졌어요. 그래서 다시 해드리면 헨리 해성은 그 어떤 다른 역사적인 목격에서 그런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적이 없다. 이런 문장이에요. 그리고 뒤에 뭐예요? 뭐뭐인 것만큼, 그렇죠. 어떤 것 같은. 그것의 귀환이 10년도와 11년도에 니드한 것만큼 이런 문장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일단요, 비교문을 들어가려면은 부정문을 안고 비교문을 보면 또 힘들어요, 되게. 일단 부정문을요, 긍정문으로 푸시고, 그리고 비교 내용을 보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일단 원문장을 긍정문으로 풀어볼게요. 그럼 이렇게 되죠. 헨리 해성은 그 어떤 다른 역사적인 목격에서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런 문장이 돼요. 그러면 뒷부분을 이제 살려봐야겠죠. 요거 그대로 살리면 어떻게 돼요? 자, as나 than 같은 거 뒤에 조동사가 먼저 따라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이 나올 경우에요. 이 조동사 뭐라 부른다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예, 소위 대동사라 부르는 게 되죠. 이 대동사 왜 쓰는 거예요? 앞에 있는 동사가 똑같이 반복될 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럼 이건 무슨 비교 들어가요? 주어 비교가 된다. 우리가 오지 A반에서 주로 다루게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럼 요걸 갖다가 다시 살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It's return을 주어로 살리고 did의 앞 내용은 그대로,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죠. 그대로 받아주게 되고 그리고 나서 요거 부사구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적어주면 어떻게 말이 생겨요? 주어니까 it's return이 어디가 1910년과 11년 사이에 똑같은 동사 caused worldwide sensation이 돼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뭐가 돼요? 그것의 귀환이 10년도와 11년도 사이에 월드와이드한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고 위에서는요. 그 헨리 코멧이 또 뭐가 돼요? 그 어떤 다른 역사에서도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게 돼요. 자, 이 문장에서는요. 문제가 뭐냐면요. 비교문의 엽서를 깨는 거예요. 우리가 비교문을 갖다 정확히 쓰려면요. 비교되는 대상과 주체가 명확해야 되거든요. 지금 앞문장에서 보시면은요. 누가 센세이션을 일으킨다고 돼 있어요? 커멧이 일으킨다고 돼 있죠. 커멧이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어떤 다른 사이팅은 목격이니까 뭐가 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사건이 될 거란 거예요. 그쵸? 어떤 사건, 목격 사건이죠. 그래서 어떤 다른 목격 사건에서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다. 근데 여기는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는 게 뭐가 돼요? 리턴이 돼버려요.
해성이 아니에요. 그러면 return이 다른 데서 불러일으킨다. 일반적인 언어 습관에서는 이게 맞을 수도 있어요. 다들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한데 조금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생각해보세요. A라는 사건, 이게 사건 A가 제시되어 있잖아요. 사건 A에서 해성이 불러일으켰으면 이 문장도 비교가 되려면요. 센세이션을 누가 불러일으켜야 돼요? 그쵸? 해성이 불러일으켜야 돼요, 지금. 근데 여기서는 해석이 아니라 return이 불러일으키잖아요. 그러면 return이 귀환이잖아요. 이 귀환이란 단어가 앞에 문장에서 비교가 될 만한 부분은 도대체 해성이라는 물건이겠어요? 센세이션이라는 거겠어요? 아니면은 사이팅이란 목격이겠어요? 이게 좀 개념적으로 대꾸를 이룬 말이. return은 그쵸? 사이팅이란 목격과 귀환이란 어떤 사건들이잖아요. 즉 사건의 개념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현재는 여기서는 사물이 사건에서 뭘 했다를 여기서는 그냥 사건이 뭐 했다라 바꿔놓은 거예요. 그럼 비교가 안 되죠. 자, 무슨 얘기냐? 이걸 명확하게 하려면 어떻게 써야 되는 거예요? 이 return이 사이팅이랑 비슷한 개념이라면 return을 주어로 써요? 여기처럼 사건으로 써줘요? 여기처럼 사건으로 써주셔야 돼요. 그럼 주어는 다시 뭐가 돼요? comment으로 바꿔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우리가 개념이 들어간다면 어떻게 비교가 들어가요? 처음에요. 사건 A가 뭐에 해당해? 간단하게. 그 어떤 다른 역사적인 구경, 그 목격이죠. 그래서 헨리 커멧은요, 사건에서 A에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어요. 두 번째는 뭐가 돼요? 헨리 해성은 역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켜서 사건 B에서 불러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나왔던, 지금 잘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 단어에서 사건에 해당할 만한 단어가 바로 뭐예요? return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럼 여기서 뭐를 여기다 살려요? 여기다는 return을 살려주는 게 좋아요. 그렇게 문장을 만들면 어떤 문장이 만들어지죠? 헨리 커멧은요, 자, 부정까지 다 살려줄게요. 헨리 커멧은요, 사건 A에서 그런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서치가 왜 들어갔어요? 이번엔 뒤에 as라는 비교가 들어갔죠. 그런 걸로 표현해주는 거죠. 헨리 커멧이 사건 B에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것만큼의 사건을 불러일으킨 적은 없다. 이렇게 되죠. 부정이 되니까. 다시 좀 읽어드릴게요. 헨리 해성은 as 해석합니다. 헨리 해성 지가 다른 사건 B에서, 사건 B에서 세계적인 관심을 유발했던 것만큼 그런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사건 A에서 불러일으킨 적은 없다. 이렇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뜻이 반대로? 그쵸?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이 return에서 가장 많은 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건 B에서. 그거 갖다가 다시 살려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앞에는 헨리 커멧은 did not cause such a worldwide sensation. 그런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적이 없어요. 다른 어떤 구경에서도 뭐한 만큼.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비교들으면 어떻게 돼요? 주어 똑같고 동사 똑같고 목적어도 똑같고 이제 뭐만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부사 구만 달라지는 거잖아요. 자, 이럴 땐 어떻게 한다? 우리가 부사 구만 비교하고 절 전체를 생략한다.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요 부분이 사건 A까지 문장이 끝나고 as 뒤에는 절 전체를 생략하고 이제 뭐만 적어주면 돼요? 사건 B, in 사건 B만 적어주면 돼요. 그럼 간단하게 뒤가 뭐가 나눈다라는 거예요, 그럼? in 사건 B가. 그러면 in 어떻게 돼요? 또 it's return 이렇게 되겠죠. in it's return.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가 된 상태로 다시 원문으로 돌아가 보면 자, 원 문제입니다. 원래 뒤에서 이해가 됐던 우리가 전치사 인용한 부사구가 다시 앞으로 가는 상태죠. 도치돼 있어요. 도치돼 있지만 주어는 커밋이고 동사가 커즈라는 사실의 변함은 없어요. 목적어는 worldwide, 센세이션의 변함이 없고요. 근데 이 뒤에 이렇게 써버리면 얘는 대동사 앞으로 끌어서 이제 무슨 비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주어 비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뭐랑 비교가 돼요? 커밋이 커즈한 거랑 return이 커즈한 거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이게 논리적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주어가 맞고 어디끼리? 사건과 사건끼리 비교가 돼야 돼요. 그럼 여기선 사건이 처음이 뭐예요? 인 부분이 앞으로 끌어진 이 부분이 사건이잖아요. 특히 이 사건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앞에 좀 강조까지 해줬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사건이 쓴 건 뭐밖에 없어요? 10번에 in return of 1990 to 1911 이렇게 됩니다. 1910년과 11년도 기환에서 한 것한. 옆에 뭐가 생략됐어요, 그럼? 전체적으로밖에 없으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가 앞에 거랑 그대로 생략됐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 뭐 다른 부분도 있지만 가장 먼저 물어보는 건 뭐냐면요. 나머지 부분 다 어떻게 돼요, 그럼? 얘도 대동사를 이끌었으니까 주어 비교 들어가죠? 그럼 return이 뭐가 돼요? 주어에 해당하는 놈이 돼요. 아까 이 부분 다 말씀드렸지만 did가 앞으로 도치된 거 봐서 바로 return이 바로 주어 부분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럼 둘 다 주어 비교네요. 얘는요. did를 뒤에 적은 것 뿐이죠. 앞에 거는 별 차이가 없죠. 오브 차이 있지만 결국 여기도 뭐가 돼요? return이라는 주어 비교가 들어가요. 얘는 아예 명사밖에 없죠. 아예 명사밖에 없으면 더 나쁘죠. 얘는 주어 비교인지 심지어 아니면 센세이션에 목적어랑 비교되는 것조차도 알 수가 없는 놈이 돼요. 굉장히 나쁜 문장이죠. 지금 HC에서 보통 비교에서는 잘 쓰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주어 비교.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주어 비교. 이건 뭐예요? 부사구 비교. 특히 어떤 부사구예요, 이거는? 시간 부사구예요? 장소 부사구예요? 사건을 일컫는 거예요. 사이팅이라는 목격이라는 사건과 return이라는 사건을 연결해주는 부사구잖아요. 명확하죠? 또 주어 비교, 이건 주어인지 목적인지 알 수 없는 비교. 이렇게 됩니다. 즉, 다른 뭐 부분도 있지만은요, 일단 얘는 비교문이니까 비교문으로만 봐도 답은 명확하게 몇 번이에요? 10번이 답이란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또 다른 거 일단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 그러면 A번에서는요, 일단 주어가 비교가 들어간 거는 잘못되어 있어요. 이게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분명히. 자, 그렇지만 요 did의 사용은 어떨까요? 만약에 맞다 치고, 뭐 주어 비교 될 수도 있는 문장이 나올 수도 있어. 앞에가 주어 비교에 맞는 문장이 나왔다 치고, 그때 did 쓰면 어떻게 돼? 얘는 좋은 거예요. 왜? 앞에가 일반 동사 썼는데 걔를 같이 받아주려면 대동사 뭐로 써줘요? 일반 동사는 do를 대동사로 쓴다. 우리가 문법 첫날 배우는 거잖아요. 저 do 쓴 건 좋아요. 근데 왜 쓴 거냐면, 선생님 이거 안 써도 주어 비교 알 수 있잖아요. 안 쓰면 어떻게 비교된다고요? 얘 return이 목적어랑 비교되는 건지 저 앞에 주어 커밋과 비교되는지 알 수가 없어져요. 그래서 무슨 비교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주어 표시를 해주기 위해서 did를 쓴 건 좋아요. 그렇죠? 좋은데 문제는 어차피 비교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틀린 거고요. 두 번째, had는요. 역시 앞에 뒤에 쓸 대동사 앞으로 끌어준 거거든요. 근데 얘는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조동사 쓸 수 있는 거 뭐뭐 배웠어요? will, can, may의 조동사는 지가 대동사처럼 쓸 수 있고요. 비동사는 역시 또 지가 대동사가 되고요. have, has, had는 언제 쓴다고요? 앞에 완료 시제, 즉 have, has, had 플러스 pp가 제시되었을 때 재언급할 때만 그 have, has, had가 대동사가 되거나 조동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어떻게 돼 있어, 앞에가? did로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냥 일반 시제예요. 즉 이미 앞에 일반 시가 쓰였는데 그걸 다시 have, has, had로 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끈 건 좋은지 몰라도 have, has 다 틀린 거예요, 이거는. 그쵸? 쓸 수가 없죠? 10번 답이고, 얘는요. A번과, D번은요. 이거 오브라 부분인데, 이거 좀 이따 보도록 하고, did 자체는 딴지를 걸 수는 없어요. 사실 얘는 앞으로 끌어보면 좋고요. 사실 뒤에 뒀다고 틀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뒤에 둬도 되고, 앞에 둬도 되는데, 요쪽이 좀 더 좋고요. 빨리 보여줘야죠. 비교문지를. 얘는 약간 동그라미긴 한데 좀 떨어진 동그라미가 되고요. 얘는 알 수 없으니까 그건 되게 안 좋은 문장이죠. 대동사가 없기 때문에 목적어 비교인지 또는 주어 비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또 여기서 하나 따져볼 게 뭐냐면은 in을 쓴 거랑 뭐예요? of 쓴 거거든요. 자, 보통 우리가 시간에 in을 쓴다는 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in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in을 쓰게 되면요, 일반상적으로 우리 보통 부사로 많이 쓰게 돼요. in 10년도 하게 되면요, 저거는 1910년도에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가요. 자, 1910년도의 귀환이에요? 1910년도의 귀환이에요? 한국말로 해도. 1910년도의 귀환이 돼야 형용사라고 확실한 느낌 들고요. 우리가 만약에 1910년도에 그러면요. 귀환이 나와요? 1910년도에 뭐 했다? 동사가 나와야 됩니다. 1910년도에 뭐 했다? 동사 나오죠? 즉 뭐냐면은 in을 쓰게 되면은 일단 느낌적으로 return을 수식하기보다는 누굴 수식해버려요? did를 수식해버려요. 10년도에 뭐 했다? 근데 이렇게 of를 쓰게 되면 of를 쓰면 뭐 돼요? 10년도의 귀환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즉
동사 수식이 아니라 명확한 명사 수식으로 바뀌게 돼요. 형용사로서. 그렇기 때문에 정답 구문에서 얘를 in 대신 이 of를 써준 거예요. 즉 어떻게 해석해요? 1910년도와 11년도 사이의 귀환, 그것의 귀환이라는 사건에서 뭐가 여기 생략된 커밋이 센세이션을 유발했다. 이런 내용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명확하기 때문에 여기서 in보다는 of가 좋은 거죠. 자. 자, 실전에서 이런 문제 만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자, 일단 이제 문제 풀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뭐냐면은, 여러분이 초기에 공부하신 연습 단계에서는요, 비교문은 일단 뭐를 해줘야 돼요? 뒷부분을 한번 다 살려봐야 돼요. 그래서 살린다 그러니까 생략된 부분을 막 써보기만 하시는 분 계시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살려야 돼요? 내가 얘를 문장으로서 적었을 때, 어떤 문장을 적어야 저게 비교 내용이 명확해지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쓰다 보면 당연히 뭐가 생겨요? 아, 앞에서 뭔가 생략된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생겼겠구나 알 수가 있고, 그 생략된 부분을 살리다 보면 비교가 맞는지 틀린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비교가 문제로 나오면 연습할 때 어떻게 연습하셔야 돼요? 예, 뒷부분을 하나의 문장으로 완전히 살려서 써보셔야 돼요. 어떻게 내가 문장을 써야 이게 앞부분과 명확해질 것인가를 아셔야 되고, 또 그걸 하기 위해서는 만약 원문장, 주절의 내용이 이렇게 도치되어 있거나 그렇다면 그 도치 어떻게 해야 되다? 일단은 풀어버리셔야 돼요. 그럼 형성문으로. 또 부정문 어떻게 해요? 부정문을 일단 긍정문으로 사서 일단 기본적인 문장 패턴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긍정문이 어떻게 생겼는지, 평성문이 어떻게 생겼는지 먼저 해석해 보시고, 거기다가 부정문을 넣으시고,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해요? 강조구문에 이런 걸로 바꿔서 해석해야 순서대로 가봐야 여러분이 정확하게 무슨 문장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연습하실 때는 어렵게 도치되거나 부정 들어가면 어떻게 한다? 부정과 도치를 풀어서 빨리 자신이 알 수 있는 문장을 바꾼다. 그 다음에 뒷부분 어떻게 해요? 풀어서 구조를 다 해석해보고 말이 되는 문장을 만든 다음에 다시 생략 또는 축약을 해본다. 그래서 어떻게 비교되는지 아는지를 자꾸 연습해보시면 이제 실제 시험은 어떻게 돼요? 그게 여러 번 해수훈련하게 되면 이제 당연히 이거 보면 뭐야 이거는? 에이, 딱 봐도 주어 비교네. 뭐 보고 알아요? 대동사가 앞에 있으니까. 얘도 뭐예요? 에이, 딱 봐도 주어 비교네. 뭐 보고 알아요? 대동사가 앞에 있으니까. 그렇죠? 얘는 딱 봐도 무슨 비교야? 에이, 부사구 비교네. 뭐 보고 알아요? 동사 없이 전치사구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얘 무슨 비교야? 딱 봐도 에이, 얘 주어 비교네. 뭐 보고 알아요? 디드 보고 알죠. 그렇죠? 이게 뭐예요? 알 수 없는 비교되죠. 대동사도 없고 뭐도 없는데 그냥 명사만 나왔잖아요. 이것만 내가 캐치가 돼도 어떻게 돼요? 그럼 바로 주절의 주어가 뭐야? 커밋이잖아. 커밋과 리턴은 비교가 되는 대상이 안 되냐? 비교가 안 되는 대상이네. 그렇죠? 안 되네. 얘가 안 되면 얘 똑같은 이유로? 안 되네. 얘가 안 되면 얘 똑같은 이유로? 안 되네. 똑같은 이유로? 안 되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커밋이 이 사건에서 커즈하고 커밋이 이 사건에서 커즈했구나? 되네. 여기까지 오는데 1분이 안 걸리거든요, 보통. 그쵸? 그럼 충분히 빠른 시간에서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답을 막 찾아내지 마시고요. 처음에 일단 왜 그렇게 되는지 다 따져보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실력이 올라서 나중에는 딱 보면 비교문은 뭐가 중요하다? 비교 대상이 굉장히 중요하고 비교 내용이 완전 구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연습해보시면 실전에서도요. 이런 거 나오게 되면 어렵지 않게 금방금방 푸실 수 있을 겁니다.